이동 많은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더욱 안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이 이렇게 사회에서 그 자연스럽게 활동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력한 제재 외에는 저주선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진정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초미의 관심사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153명, 어제보다 좀 늘었네요. 네. 100명대 중반으로 늘어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2.5에서 2로 낮춰져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네. 집단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인지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섞여 있다고 봐야겠죠. 네. 섞여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어쨌든 이 가장 문제가 되는 접촉, 그것도 이제 밀접 접촉,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다수 들어가는 일이 이제 많이 허용이 된 거죠. 네. 밤 9시 이후에 주점이라든가 식당에 다시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선 좋은 일인데 문제는 방역 차원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네. 이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지난번에 이 부동산, 기획부동산 관련 확진자의 배우자가 공장에 다니면서 퍼져나갔었는데 네. 이번엔 소화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에서 11명의 확진자가 지급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계속 그 방문 판매, 다단계 사업 설명의 발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동충하초, 이 대구고요. 또 경북 지역에는 이 산양삼, 네. 이쪽에서 누적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발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은 끊어지지 않고, 문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4분의 1이 넘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본인이 이제 그 확진된 걸 알면서도 서울에서 KTX 타고 지방으로 가는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지난 15일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남성인데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보건당국에서 확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확진 통보를 하면서 이제 입원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네. 기다려달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당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포구 쪽에서는 경찰에 급히 연락을 해서 네. 이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이 KTX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게 이게 잡혔고, 그래서 알면서도 탄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통보를 했고 전화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입원 절차를 받기 위해서 다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에 위치 추적을 부탁을 했더니 KTX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걸 알아서 동대구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강제 하차를 해서 바로 입원 치료를 시켰는데, 문제는 그 이동하는 중에 다른 승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까이 있었던 승객 같은 경우 한 사람 같이 하차를 해서 그분도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사실은. 자, 그럼 그런 상황이 만약 누군가가 확진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이제 열차를 탄다면 일반 그 열차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잘 방역 지침만 잘 지키면 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열차 탈 때 어떻게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 KBS에서 한번 실태를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폐된 열차 안입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승객들이 눈에 띕니다. 통로에서는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고요. 맥주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마스크 착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직원 안내에 자리로 돌아간 승객은 다시 마스크를 벗어버립니다. 열차 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비슷한 실랑이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처음 만드네 이게. 네, 많은 귀성객들이 다녀갈 휴게소는 어떨까요? 출입구 3곳에선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있지만 다른 출입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네, 식당 내 일부 테이블엔 칸막이가 없고요. 야외 파라솔엔 마스크를 벗은 이들도 눈에 띕니다. 식당을 제외하고 간편 음식 판매대와 편의점 모두 출입 명부가 없는 휴게소도 발열 체크하는 있었습니다.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저도 만약에 휴게소를 가족끼리 이용한다면 웬만하면 화장실만 갔다 올 거고요. 나름대로 방역 수칙을 지킬 예정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그 확진자처럼 저 중에 만약에 확진자가 있었으면 아찔한 그런 순간이 될 그렇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장면들이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큰 걱정인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정말 그 지자체마다 이 안 내려오는 게 효도다. 자,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지금 유행어가 생길 정도가 됐죠. 네. 트롯 노래를 패러디해서 가면 불효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오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로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이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지 부모님을 뵙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이미 예약률, 항공기 티켓이 거의 뭐 만석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펜션이라든가 여행을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만 20만 명이니까 동해안이라든가 또 유명 관광지들을 생각하면 저는 민족 대이동이 고향을 가지 말랬더니 이제 휴가를 가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될 것 같아서 추석 명절 연휴 동안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만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도 문제고 추석 연휴 지나서 개천절에 보수단체가 이제 집회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과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고심거리인데 집회 강행하겠다고 지금 그러죠? 그러게요. 정부에서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10명 이상 집회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곳이 넘게 신청을 했고 네. 계속해서 이제 엄격하게 현장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 7곳 정도가 18건 정도 집회를 하겠다. 이 숫자로 따지면 10,000명 가량입니다. 근데 이 그 얘기로 하기로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겠다고 하지만 지난 광복절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되살려 보면요.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고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00명 규모로 2m 이상 거리를 뛰겠다고 했는데 얼마가 모였습니까? 몇만 명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중에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지금 단체 같은 경우에도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 다만 이제 자발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가뜩이나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관광도 다 수요가 줄어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개천절 상경, 이 집회를 위해서 상경하는 버스는 우리는 운행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빨리, 다행이죠. 예, 굉장히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빨리 막는 게 오히려 이 사태를 극복하는 게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또 국민 전체를 생각하신 거죠. 자, 오랜만에 그 해외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8일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안전한가?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있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어떤가? 이런 걱정도 네네.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질병관리본부 지금 질병관리청이 됐습니다.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8월 16일 이후 네.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한 5명이 확진이 됐어요. 네. 더 많이 이제 들어왔겠습니다만 이 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2명은 내국인이고 네. 중국에 다녀온 3명은 이제 중국 국적의 사람들인데 근데 다 무증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국이 종식 선언을 한 게 9월 8일인데 네. 9월 8일 이후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에 확진자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이 발표한 자료가 우리 질병관리청의 분류와 차이나는 점은 중국은 무증상을 확진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어쩌면 8월부터 9월 초반까지 한 5명의 중국 입국자가 확진됐는데 무증상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것도 걱정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국 입국자들에 대해서 우리 방역당국이 꼼꼼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드디어 3천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떤지 각국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불과 허리케인, 각종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1위입니다. 누적 확진자 2위는 인도고요.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고 있어서 조만간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봉쇄 완화 이후에 폭발적인 증가로 다시 3주간 전국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는 최근 처음으로 신규 확진 1만 명을 넘었지만 오히려 자가 격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확진자 수는 1인데 조만간 인도가 1위 자리를 추월할 것이다. 인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순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 보시면 미국, 인도,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그다음에 러시아거든요. 참고로 네. 우리나라는 77위입니다. 근데 미국이 하루에 2만 명, 3만 명 정도가 나오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인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8만 명에서 9만 명 가량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가게 된다면 금방 1위를 추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구를 비교해봐도 미국 3억 3천 몇 명인 정도인데 인도 13억 명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만 주로 퍼지고 있다가 이제는 중소도시나 시골까지 내려가고 있고 또 방역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아무래도 거거든요. 취약하죠. 예. 선진국들보다. 그러니까 딱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인도 의회가 6개월 만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네. 개원 앞두고 이 현역 의원들에게 이 검사를 해봤더니 의원들 중에서 30명이 확진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코로나 얘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3주간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내렸는데 집 밖에 나갈 때 500m까지만 나가고 더 이상 나가지 말라 이런 조치였어요. 500m는 그냥 생필품을 사러 간다든가 꼭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만 하라는 의미고요. 그 외에 모든 이제 이동은 사실상 봉쇄고 뭐 호텔, 쇼핑몰, 학교 다 문을 닫습니다. 지금 이 유대교는 특이하게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유대교의 이 새해 명절이 이번 그 18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3주 동안은 그냥 이동하지 마라. 우리나라 추석 특별 방역하고 비슷한데 훨씬 강력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번졌느냐를 보면 우리나라 이 요즘에 집단 그 확산과 비슷한 것이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 대면 접촉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개신교 집회 대부분이 좀 집합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접촉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는 종식을 좀 기대했지만 결국은 이것을 강력한 통제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 코로나 백신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방역 최대한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